방출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방출관은 관으로 해결하는 경우인데요. 본체에서 온수 보일러는 다 100% 물이 차 있는 경우죠. 속의 내부의 압력이 너무나 높게 끓어서 온수가 팽창하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처럼 밸브가 분출을 해서 파손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방출관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밸브에 연결되어 있어서 밖으로 물을 분출해 주는 것도 방출관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체에 이렇게 유도관을 빼서 외부로, 만약에 이렇게 팽창한 압력이면 그냥 좀 콩글리시 영어지만 오버히트 하듯이 이렇게 분출을 해줄 수 있는 관도 방출관이라고 합니다. 이 방출관의 사이즈는 그렇게 해서 속에 팽창한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한다지만 이럴 때 위급할 때 하고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방출관의 규격이 뭐냐? 전열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 25회 이상 밀리미터인데 이것을 A로도 나옵니다. 25회 이상. 그 다음 전열 면적이 10이 넘어가, 미만이니까 미만보다 많은 건 10 이상, 그 다음에 15 미만, 15에서 20, 10, 15, 20,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암기는 25, 30, 40, 50. 10 미만일 때는 25. 안전밸브보다는 밸브는 평상시에 스프링도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좀 고급스럽죠. 잘 막고 있고. 그런데 방출관은 평상시 막고 있는 게 아니죠. 구조적으로 그냥 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허접하죠. 안전밸브나 방출밸브는 얼마에서 출발했어요? 20회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관으로만 된 경우는, 관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25부터 출발해요. 한 사이즈 큰 걸로부터 25, 30, 40, 50 이렇게 간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팽창 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팽창 밸브는 뭐냐면 보일러의 본체, 온수 보일러 기준입니다. 물론 요즘 가스 보일러는 본체 안에 팽창 탱크가 내장되어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가스 보일러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 상부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나 또는 스테인리스 통이 보이는데, 이쪽에가 바로 그냥 설치업자들 볼 때는 물탱크 그러는데 이게 팽창 탱크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게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기름 보일러는 밑에 순환 펌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위쪽에 배관이 나가면은 각 방으로 보내주는 증기 보일러 헤더처럼 헤더가 달려있어. 온수 헤더라고 하는데, 특히 물 보내주는 것은 송수 헤더, 방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모아주면은 환수 헤더, 되돌아올 환.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위쪽에 이렇게 물탱크 하나 조그만 게 있죠.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물탱크가 아니고 팽창 탱크인데, 배관이 이렇게 펌프 쪽으로, 환수관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달려있는 이게 바로 팽창 탱크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물탱크가 아닙니다. 그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1차 필기 때도 잘 나오지만 현재 실기시험 기준상 2차 실기 중간식에서도 팽창 탱크는 개별적으로 1년에 4회 시험이다. 4회 시험 중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꼭 나오는, 출제 비율이 매우 높은 별도의 장치입니다. 팽창 탱크는 설치 목적 암기가 온 공장 보온 이렇게 외웁니다. 팽창 탱크는 온 공장 보온. 물론 팽창 탱크도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속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동파되거나 따뜻한 물이 식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온수가 최적이 팽창하는 거. 보일러 본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온수가 물도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물론 증기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물이 늘어납니다. 집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끓이다 보면 찬물보다 뜨거워지면은 부피가 팽창하면서 어떻게 돼요? 꼭지 쪽으로 앞쪽으로 물이 넘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온수가 최적하는 팽창 최적하는 거, 그거 팽창이 늘어나는 그 온수의 양을 뭔가가 밖으로 품어주거나, 안전밸브나 방출밸브처럼 품어주거나, 아니면 방출관으로 어떻게 돼요? 뱉어내거나, 이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일러 본체가 견디다 못해서, 이게 빵빵하니까 보일러 본체가 부풀어 오르겠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압력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팽창 압력을 흡수해 주는 장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온수 보일러에는 공기가 차 있으면은 온수가 순환이 안 돼요. 물만 흘러가는 배관에 중간에 공기가 체류하거나 그것 때문에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합니다. 공기가 체류하는 곳이 있으면은 꾸룩꾸룩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데 그 공기가 빠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물이 흐르다가 방을 순환하고 온수가 되도록 하고 계속 순환하는데 공기가 혹시 딸려가면은 수직으로 세워진 이 팽창 탱크와 연결되는 관 때문에 공기가 위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공기 빼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온공장 장치 내 일정 압력을 유지한다. 팽창 탱크는 보일러 본체보다 보통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보기 쉬운 형태인데 그런 팽창 탱크가 물론 종류가 두 종류, 개방식 밀폐식 가운데서 개방식인데요.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물 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 높이는 10m 높이마다 물의 압력이 표면을 누르는 게 1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에 해당됩니다. 물 높이가 10m 올라가면 공압기압으로 1기압 증가해요. 물론 바닷물, 소금물과 순수한 민물, 맹물하고는 무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소금물이 훨씬 무겁습니다. 민물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10m 잠수하면 잠수할수록 1기압씩 늘어나는 겁니다. 평상시 누르고 있는 대기압이 그냥 보통 1기압이라고 한다면 10m 깊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2배 압력, 20m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다시 2배가 늘어나니까 3배 압력, 이런 식으로 점점 압력이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팽창 탱크의 물 높이가 어느 정도 항상 일정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 물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압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장치 내에, 보일러 본체 내에, 배관계통 내에 항상 물 높이만큼에 해당되는 수압이 항상 일정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항상 압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일러 같은 압력을 발생하는 장치는 압력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떨어졌다 이렇게 압력 변동이 심하면 기계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급출발, 급제동하면 어때요? 수명이 줄어들죠. 따라서 보일러 같은 압력 발생 장치는 일정한 압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내구성 면이나 좋은 점이죠. 이것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일러에 물이 떨어져서 어떤 이유인가 몰라도 누설이 되거나 뭔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물탱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물론 볼탭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볼탭이 내려오면 물이 좀 떨어지면은 옆에는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을 채워줍니다. 항상 일정한 높이가 차도록 그 물이 관을 통해서 보일러 배관계통으로 해서 본체로 공급이 됩니다. 보일러에 물이 부족할 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온수가 넘칠 때 열 손실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방금 팽창 탱크 전에 온수 보일러 본체에 부착하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 밸브 말고 관이 있었죠. 본체에서 팽창하는 압력을 온수를 보일러 본체가 부풀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으로 오버히터듯이 뱉어낸다 그랬는데 그 방출관을 보통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팽창 탱크 쪽으로 넘겨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온수가 이상 팽창 압력 때문에 우욱 하고 뱉어내면 그 뜨거운 물이 다시 팽창 탱크로 들어가면 이 뜨거운 물이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일러는 어떻게 해서 뜨거운 물이 나와요? 1번 공짜로, 2번 저절로, 3번 자연적으로, 4번 불을 떼서. 맞추기 쉽죠? 1, 2, 3번은 그냥 나오는 것이고 4번 불 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 떼는 건 뭐예요? 가스나 기름이든 뭘 떼든 간에 연료를 뗐다는 것은 돈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을 마냥 밖으로 뱉어내고 버리면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팽창 압력 때문에 온수가 넘쳐나서 밖으로 하고 오버히트해서 넘치는 물을 다시 팽창 탱크로 되돌려서 받는다면 열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온수 넘침으로 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래서 커다란 5가지의 역할, 목적이 있습니다. 온공장 보온. 2차 실기시험 때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설치 목적 적어라. 설치 장점을 적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종류는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습니다. 개방식은 바깥에 공기가 통하는 방식이 개방식이고요. 개방식 그림이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통 가정에서 기름 보일러, 요즘엔 기름 보일러 드물고 가스 보일러가 대부분입니다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름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사우나나 목욕탕이나 큰 데에서는 물론 이렇게 온수 보일러가 개방식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어요. 개방식은 가정용은 윗뚜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먼지나 기타 낙엽이나 흩날리는 공기로 인해서 등등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용접을 해서 밀폐를 하는 게 아니고 뚜껑을 그냥 열었다 닫았다. 화장실 뒤에 보면은 물통이 있죠. 수제식 화장실에. 그 물통 위에 어때요? 조자리 된 자기 뚜껑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열리죠? 그것처럼 그냥 뚜껑이 덮여 있는데 공기는 사실 통하잖아요. 틈새로. 이처럼 외부와 공기가 통해서 대기압이 통해 있는 것을 개방식이라고 하고 팽창 탱크 자체를 완전히 용접을 해서 하나의 통으로 완전히 그냥 가스통처럼 딱 밀폐된 것을 밀폐식이라고 합니다. 개방식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온수 온도가 100도 이하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잠깐 혼동될 수가 있어요. 안전밸브는 120도 기준입니다. 방출밸브는 안전밸브는. 근데 팽창 탱크는 100도 기준입니다. 온수 온도가 100도 이하일 때 사용하고요. 보통 사용하는 온도는 어떠냐? 85 내지 90도 정도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기준으로는 100도예요. 100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고 평상시 보통 사용할 때 그 온수의 온도를 보면 85 내지 90도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팽창 탱크의 물 높이는 최고층에 가장 높은 쪽에 있는 방열기나 또는 방열관, 방바닥에 흐르고 있는 관, 이런 관보다는 1m 이상 높게 설치돼야 돼요. 단독주택 1층인 경우는 1층 방바닥에 묻어서 난방을 하는 경우는 그 방바닥의 높이보다 1m 또는 보일러 본체가 있다면 보일러 본체 물 들어있는 것보다 높게 1m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고로 물이 채워져 있는 기구나 본체나 방열관이나 이런 높이보다 최소 1m 이상은 높아야 돼요. 만약 2층, 3층을 갖다가 고층을 이렇게 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층수별로 이렇게 3층이 있으면 밑에 보일러실이 있다. 그러면 보일러의 물탱크를 3층에 있는 방열기나 방열관보다도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높게 설치해서 관을 길게 3층만큼 보일러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사실. 이렇게 층수가 높아진 경우는 개방식을 많이 안 쓰고 보일러를 아예 온도를 높은, 온수온도가 높은 보일러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런 경우이고요. 자, 밀폐식은 뭐냐? 온수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는 100도 이상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규정이 애매한 게 초과라면 좋은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온수 온도가 딱 100도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밀폐식을 씁니다. 하한선에 걸치게끔 100도 이하도 이하라는 건 그 숫자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개방식을 사용하는 보통 온수의 온도를 보면 85 내지 90도가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100도일 때는 밀폐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 1m, 방열관, 방열기보다 보일러 본체보다 1m 높아야 된다. 이런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높이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구조가 좀 다르겠죠. 개방식과 밀폐식은 구조상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그림은 개방식입니다. 개방식. 개방식은 지금 연결된 관들이 이 개방식 팽창 탱크에 바깥으로 공기가 통하는 배기관 또는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뚜껑이 안 덮여 있을 경우는 배기관이 필요가 없는데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통 안으로 들어가는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는 게 중요하고 뚜껑에는 바깥에 공기 통하도록 이렇게 배기관. 배기관은 공중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끝을 지팡이 모양으로 구불려야지만이 먼지 같은 거, 이런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관은 구불려져 있어요. 그 다음 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배기관은 공기가 통한다. 그래서 통기관, 배기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연결된 관이 오버플로우 관이라고 하는데 플로우는 넘치다, 흐르다, 오버는 넘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보일러 본체에서 팽창하는 압력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즉 온수가 팽창한다는 소리죠. 온수가 팽창하면은 묵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설명 끊겠습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에 연결된 관을 보면 첫째 배기관인데요. 배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씌우면은 그 뚜껑에 바깥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지팡이처럼 꼬불려 놓은 관을 배기관이라고 하고 같은 명칭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통기관. 그 다음에 안전관이 있습니다. 안전관은 같은 말로 릴리프관 또는 세이프티관 또는 도피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급수관 옆에가 붙어 있는데 보일러 본체에서 온수가 팽창한다. 그래서 본체가 압력을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뱉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방출관 그렇게 말했죠. 방출관 구경이 25, 30, 40, 50 이렇게 4단계 구간이 있었고 전열 면적에 따라서 이 방출관으로 물을 뱉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뱉어내는 물이 아까우니까 팽창 탱크로 넘겨서 다시 받는다 그랬죠. 바로 그 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출관이 사실은 안전관이고 릴리프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뱉어내는 온수를 밖으로 그냥 마냥 버리는 게 아니고 팽창 탱크로 받아내는데 이처럼 팽창되는 온수를 본체에서 팽창되는 온수를 받아주는 것을 안전관, 릴리프관, 세이프관 또는 같은 역할이 뭐냐? 방출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속의 구조를 보면 볼탭이 달려서 물 높이에 따라서 떠오르고 깔아앉고 해서 볼탭의 중심축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에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죠. 볼탭이 올라가면은 닫히고 떨어지면 어때요? 이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것 말고 바깥에 이 자체 볼탭에 공급되는 물을 차단하거나 열어줄 수 있는 밸브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새 물이 들어가는 거죠. 찬물이. 이게 급수관입니다. 만약에 급수관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는데 볼탭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물이 차올라 오는데도 볼탭이 작동이 안 돼서 계속 넘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넘치는 경우에 팽창 탱크 일정한 수면 높이 보통 3분의 2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3분의 2 이상 되는 지점이 되면은 이 뚜껑 바깥으로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흥건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새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3분의 2 지점 되는 정도의 관을 하나 밖으로 빼서 흘러 넘치는 물이 저절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즉 볼탭 고장 시에 흘러 넘치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주는데 오버 넘긴다, 플로우 흐른다, 넘쳐서 흐르는 것을 밖으로 빼주는 거 이것을 오버플로우관이라고 하고 한자로도 간혹 물어봅니다. 이게 보기 가운데에서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물이 흘러 넘친다, 넘친다. 바닷물이 해안가 쪽에서 바다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해안가 쪽으로 넘쳐서 밀려온 뭐예요? 해일 그렇게 말하죠. 바다가 넘친다. 넘칠 일자예요. 그래서 물수, 일수관 그렇게도 부릅니다. 한자 영어로는 오버플로관이 일수관. 그 다음 밑바닥에 더러운 것이 찌꺼기가 혹시나 먼지나 기타 등등 물때가 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인위적으로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빼줄 수가 있어야 돼요. 밑바닥에 고인 찌꺼기 슬러지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밑바닥에 일치하는 관을 연결해서 밸브를 평상시에 닫아놨다가 뭔가 열어서 배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급수관을 잠그고 물을 좀 빼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밑바닥에 있는 밸브를 여는데 그 밸브를 열면은 물이 빠지게 되겠죠.
밑바닥에 물 빼는 관이 배수관이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일러가 작동될 때는 배수관의 밸브를 잠가놔야 됩니다. 그리고 급수관의 밸브는 열어놓으면은 볼트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요. 배수관은 어디로 파이프를 연결하면 좋냐면 일수관, 즉 오버플로우관 파이프에 T자 부속을 써서 같이 연결을 해놓으면 어차피 버리는 물 밖으로 이렇게 또는 고장날 때 빠져나가는 물을 그냥 관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결국엔 빼면 좋겠죠. 그 다음 팽창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팽창관은 뭐냐면은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도해를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좌우로 잡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제 계략도를 보면 보일러에 이렇게 펌프가 있으면요. 팽창 탱크가 환수관, 자 보일러 본체는 나가는 관이 이게 송수관,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 관이 송수관, 방바닥을 돌고 나서 되돌아오면은 환수관 이렇게 말하는데 환수관 측에 팽창 탱크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관을 팽창관이라고 하고 팽창관의 도중에는 어떠한 차단 장치나 밸브를 달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팽창관에는 어떠한 차단 장치나 밸브를 달아도 안 돼. 왜? 평상시에 보일러 본체 내부 압력이 팽창하면은 이렇게 역류하면서 팽창 탱크로 물이 올라가면서 수위가 올라가요. 속의 내부 압력이 어때요?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차단 장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팽창관은 팽창 탱크의 밑바닥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팽창관 밑바닥에 이게 팽창 탱크 밑바닥에 팽창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25mm 이상 돌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팽창관이 연결될 때 팽창 탱크 밑바닥보다 25mm 이상이 올라가서 이렇게 설치가 돼야지 밑바닥에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돌출돼 있거나 밑바닥으로 설치할 때는 돌출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이 그림처럼 밑바닥보다 25에 되는 지점에서 파이프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5mm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필기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실기에서도 간혹 그 밀리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밀폐식 팽창 탱크 구조입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는 뚜껑이 없고요. 사실 이렇게 팽창 탱크가 완전히 용접을 해서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유도관을 연결하고 겉에 물높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답니다. 보일러 본체에 달려있는 것은 수면계 그렇게 말하고요.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수면계 또는 수위계 같은 역할이죠. 수면계 또는 수위계를 다는데 수면계 그러면은 구조, 종류,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아주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것을 좀 뜻하는데 수위계는 그냥 수면만 보이면 돼요. 투명하게 물높이만 보이면 됩니다. 그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속의 내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반드시 상부 쪽에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면은 급수관의 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물높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물을 계속 공급할 필요는 없죠. 왜냐? 보일러 본체에서 물을 밖으로 빼서 버리는 장치가 아니고 뭔가 뜨거운 물을 버리면 뜨거운 물이 보일러에서 나오면 사용을 하고 방바닥을 돌리거나 방열기를 통과시키거나 돌리고 나면 다시 보일러로 돌아와서 순환을 하죠. 계속. 이 물이 어디로 밖으로 목욕탕 물처럼 빼서 쓰는 물은 아닙니다. 그 목욕탕에서 빼서 쓰는 온수는 이 물하고 달라요. 난방을 위해서 순환하고 있는 물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보일러 본체에 별도로 배관을 해서 소개를 통과해서 별도로 나오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주방에서 빼서 쓰는 물 때문에 이 보일러 본체 속에 들어있는 물이 없어지고 닳아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물은 거의 일정하고요. 따라서
물 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증발이 이루어지거나 누설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든 조금씩 누설이 될까는 그런 경우는 물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 급속한 밸브를 열어서 공급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평상시에는 이건 닫아놓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에서는. 그러면 팽창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밸브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모순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이게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서 보일러 본체의 이 주관, 환수 주관 쪽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통해서 속에서 팽창하는 온수의 팽창 압력이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팽창 탱크의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어떤 원인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개방식 팽창 탱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본체에서 팽창하는 온수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또 그나마도 이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안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죠.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수면 바로 아래쪽에 유도관 하나 빼가지고 안전밸브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안전밸브 구조가 지금 이렇게 해서 S자가 거꾸로 쓰이는데 횡으로 뒤집으면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 구조도 나비넥타이 모양의 밸브 그림에 S자로 해서 세이프티 영어 이니셜을 새긴 겁니다. 안전밸브가 달려 있어서 안전밸브가 누르고 있는 압력보다 센 압력으로 팽창을 하면은 분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면에는 일정한 압력이 유지가 되어 있어서 보일러 본체 자체에 거의 일정한 압력을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면을 눌러주는 것을 뭘로 하냐? 컴프레셔로 눌러줍니다. 압축 공기가 공급이 되어서 컴프레셔로 눌러서 이렇게 밸브가 되어 있는데 압력계를 보고 적정한 압력이면은 그 공기 밸브를 잠궈주고 압력이 떨어지면은 공기 밸브를 열어서 컴프레셔에서 밀어넣는 공기 압력이 수면에 작동이 되도록 그래서 압력계가 다시 정상 압력으로 돌아오면 공기 밸브를 잠궈주고 이렇게 합니다. 빠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 이 팽창 탱크에 더러운 물이 쌓일 때 밑바닥에서 빼줄 수 있는 배수관, 배수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옆으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빼든 더러운 물 빼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밀폐식 팽창 탱크는 공기 압력으로 컴프레셔로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서 그 압력 누른 만큼 보일러 본체에 일정한 압력이 작동되도록 하기 때문에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설치 높이에. 지금 개방식 팽창 탱크는 최고층의 방위계나 또는 방열관보다 무조건 1m 높게 이렇게 돼 있고요. 밀폐식은 높이가 제한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교입니다. 개방식과 밀폐식에. 그 다음에 온수 온도가 달라진다. 100도 이상인 경우는 밀폐식, 100도 이하인 경우는 개방식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부착되어 있는 관들, 연결되어 있는 관의 명칭이 다르죠. 이것도 비교를 해서 필기, 실기 할 것 없이 공이 아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단골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